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 쟤는 저렇게 해서 공개하니까 잘난 척 자기가 스타인 줄 아나 보다. 쟤는 비공개. 쟤는 머리로 막 가리네. 쟤는 머리 열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라는 곳에서 사회 현상, 그 당시 상황과 그분들의 건강한 상식에 기본해서 판단을 내리자는 건데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특히 성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신상 공개를 하게 됐던 것이 이제 미국에서 94년도에 메간이라는 이제 피해자로 인해서 이제 그 동네에 성범죄를 이미 2회를 이제 해서 이제 출소를 한 이제 범죄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강아지를 주겠다는 말에 이제 꼬임에 넘어가서 사실 이제 강간 살해되었던 사건인데 이제 그 부모가 그래서 이 성범죄를 이제 재범일 경우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를 해달라. 그게 성도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상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더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영방법으로 제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초범의 경우는 또 이제 물론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금 교화나 이런 기회를 또 주고 근데 이제 너무 상습인 경우에는 또 알려서 좀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만요. 아까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범죄자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 범죄자 팬클럽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깜짝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놀랐어요. 신창원만 해도. 티셔츠가 유행을 맞습니다.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우리는 이거는 신상 공개를 안 하느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조두순 사건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당시에는 신체만 훼손했던 사건이고 이제 살해까지 이어진 건 아니어서 그건 좀 정정. 아유, 출소를 심리적으로 앞두고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정정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아까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사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잖아요. 누구나 다 뭐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는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모든 판단, 어느 정도의 약간 경계성의 이런 장애들은 저도 아마 진단을 해보면 저도 정신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누구나 몸이 안 좋은 거지. 누구나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방어로 많이 쓴단 말이죠. 심신미약. 네, 심신미약 주장.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상태였다. 술을 먹었다. 사실 이것을 과연 이걸 정상 참작을 위한 사연, 책임을 줄여주기 위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하는 것 과정에서도 아니 정신질환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지 않는 과연 피고인이 있겠나. 맞아요. 그런 피의자가 있겠나. 그래서 그것 자체를 또 공개를 안 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모호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 그렇지 않나요? 한창식 교수님?